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다들 아시죠?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우리 뭐 유세차만 하더라도 그죠? 이 트럭에다가 잔뜩 이래 싣고 골목골목 누비면서 크게 음악과 함께 이렇게 하는 그것도 이제 밴드웨건 효과죠. 어떻든 선거전은 적절한 수준에서 시끄럽기도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또 유치하기도 하고 그냥 뭐 또 험난한 말도 오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또 선거입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그때는 또 막 그냥 온 구석구석 다니면서 손잡고 인사하고 머리 숙이고 그냥 90도 절하고 하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은 뻣뻣하게 그냥 돌아다니는 꼴도 우리가 여기 봅니다만은 어떻든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은 선거에 그래서 밴드웨건 EEJ를 또 가로 열고 22J2로가 되는데 이재명과 이낙연과 이재명 EEJ 이 EJ라고 하는 단어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요걸 한번 제가 꼭지로 잡아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단 EEJ라고 한 데는 자 밴드웨건 효과는 서커스나 퍼레이드 행렬에서 맨 앞에 선 밴드들이 마차를 타고 둥둥 두드리고 군악대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막 뒤따르는 이거를 우리가 밴드웨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밴드웨건 효과를 누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밴드웨건 효과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 심리학에 있어서 밴드웨건 효과란 무엇인가 밴드웨건도 모르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 밴드웨건 효과에 우리는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밴드웨건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굳이 맛집을 찾아가서 열심히 줄 서고 1시간 2시간 줄 서고 그 기다리는 심리 그리고 거기서 먹고 나서 역시 맛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 심리도 역시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웨건과 또 EJ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꼭지입니다. EJ가 뭡니까? 무엇으로서 오랑캐 그 다음에 말을 제압한다는 누른다는 그리고 또 오랑캐 그래서 오랑캐로 오랑캐를 문지른다는 뜻이 EEJ입니다. 그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문지른다. 한 세력을 이용해서 다른 세력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꼭지로 EJ 그대로 저 사자성어 그대로 보면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한다 라고 하는 오리지널 EEJ 이 본질은 뭐냐? 이간질입니다. 그죠? EJ의 본질은 이간질이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의 뜻풀이를 우리가 뭐 구글링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부터 쭉 나왔을 때에 오랑캐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의 오랑캐를 확 눌러버리고 싶어도 오랑캐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오랑캐를 이렇게 나누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오랑캐가 우리한테 친구하면 피곤하거든. 그러니 A라는 오랑캐와 B라는 오랑캐를 적절한 수준에서 양쪽을 다 이간질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면 지들끼리 싸우기 바빠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견제하는 그거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지금 현실에서 아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 이렇게 눌러가면서 적절히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을 다루는 방식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을 적절히 부추기고 한국을 적절히 해서 서로가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힘든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고구려가 신라와 백제를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신라와 백제가 서로 으르렁하게 하고 나당 연합군 뭐 이렇게 할 때도 가운데서 백제를 또 이렇게 부추겨서 신라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함으로써 또 고구려가 이득을 보는 뭐 그런 구조를 했다가 결국 통일신라에
뭐 잡혀버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이간질들, 예, 그것이 있는데 지금 이 EJ를 가장 활용하고 싶은 곳은 당연히 국진당이겠죠. 그죠? 국진당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국진당 2번 두 번째 EEJ, 예, 여기서 E는 이재명 또는 이낙연 이렇게 될 겁니다. 국진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부수고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부수고 싶은 심리가, 예, 지금 국진당의 심리일 거예요. 저 윤캠프 또 저쪽 그 국진당 사람들은 EJ라는 말을 아주 쉽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들 내부에서 문서든 뭐든 대화든 저 말이 아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EJ라는 말을 쓰는 것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저쪽이 좋아하는 단어니까. 근데 저는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면 저 단어를 우리가 승화시켜버리자. 어떻게? 우리한테 편하게, 우리한테 맞게 우리가 즐길 수 있게.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꼭지에서 EJ는 이로써 이를 제압한다.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제압하고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고 싶은 이 심리는 국진당의 심리고 국진당의 논리다. 그럼 우리가 그게 같이 놀아놔주면 안 되죠. 그죠? 안 될 겁니다. 예, 국진당의 전략이고 윤석두의 전략입니다. 이 EJ는, 예, 그죠? 예, 이재명으로 이낙연 부수고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부수고 싶은 심리는 국진당의 전략이고 윤석두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빤히 알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우리 내부의 EJ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부수고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부수는 짓을 우리 스스로 한다면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못 찍겠어. 저 사람 찍는데 차라리 기권하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EJ에, 예, 그냥 같이 동승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예, 그것을 경계하자는 겁니다. 오죽하면 박용진 예, 후보도 이재명, 이낙연 서로 제압하는 EEJ 경선이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제 경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우려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박용진 후보가. 예, 김현정 뉴스쇼에서 인터뷰로. 그리고 YTN에서도 연일 네거티브 공방, 예, 연일 네거티브 공방이 일고 있다고 이렇게, 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EEJ 저들의 국짐의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놀아나서야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내부의 EJ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EJ에서는 어떻게 승화시켜야 될 것인가? 저는 이로써 제2는 제압하는 이씨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넘버2 제2, 한 사람의 이가 후보가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제2 후보라는 생각을 갖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 또 한 사람은 제2 두 번째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플러스 이낙연 제2 선수가 되든 이낙연 플러스 이재명 제2 선수가 되든 한 사람 대통령 후보가 되면 한 사람은 당연히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후측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두 이, 양이만 이야기하는 데에는 여론조사상에서 지금 현재 제1 후보와 제2 후보가 지금 30%대 또는 20%대로 1, 2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이후에 3, 4, 5, 6번 후보는 5, 6%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단 경선이 들어가기 전 상황에서 톱2, 두 사람의 빅2 두 사람 이씨, 또 공교롭게 성씨가 이씨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2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다른 후보분들을 지지하시거나 우호적인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한테는 큰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 현재 장수 6명이 앞에 나가 있지만 현재 그 구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넘버2인 사람은 당연히 총괄선대본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총괄선대본부장이란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5년 뒤에는 가장 유력한 또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후보를 만들면 제2, 다른 한 사람은 넘버2가 되란 얘기예요. 제2. 그래서 EJ라고 풀어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승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행복하죠. 10년.
그러면 지금 넘버2가 된 사람은 10년 뒤에, 5년 뒤에 다음 차기 후보가 될 수가 있는가? 아, 그거는 또 지금 3, 4, 5, 6번에 있는 분들이, 현재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3, 4, 5, 6번에 있는 분들이, 예, 또 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또 제일 후보가 되는 것은 그분들의 역량이죠. 그분들의 역량인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놓고,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계산하고, 단순하게 바라볼 건 우리의 권리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주고 다른 한 사람이 흔쾌히 총괄 선대본부장이 되어줘서 손을 맞잡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면 우리는 10년 행복한 거죠. 우리를 10년 행복하게 만들어 달란 얘기예요. 네? 그러한 것이 부족해 보여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 EEJ는 22J2입니다. 22J2 조인트 하라고요. 조인트. 어떻게? 자, 한번 봅시다. EEJ2의 J는 조인트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2022년 2월 22일 22시 22분이면 이재명과 이낙연 치맥 파티 하란 얘기예요. 리앤리 조인트 치맥 파티인데 이날 이가 몇 개인 줄 압니까? 2022년 2월 22일 22시 22분이면 저 때는 대선을 대선을 보름 정도 앞둔 날이네요. 2022년 2월 22일이면 대선을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 우리 전국적으로 투투 한 사람은 대선 후보일 거고 한 사람은 총괄 선대본부장일 테니 전국적으로 치맥 파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가 10개인데 2022년 2월 22일 22시 22분에 이재명, 이낙연 이가 10개나 모여 있으니 치맥 파티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선거는 적당히 유치합니다. 선거전은 오죽하면 그죠? 1톤 트럭에다가 개조를 해서 유치한 문구 그냥 잔뜩 적어놓고 유치하진 않지만 막 그냥 사람들 이렇게 한테 하는 음악을 막 때려가면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막 외치잖아요. 밴드웨건 효과죠. 선거전은 적절히 유치한 것입니다. 적절한 유치한 컨셉일지는 몰라도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그러한 것을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캠프의 역량이고 캠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2가 9개일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1월 22일. 그죠? 2가 9개입니다. 내년 1월 22일은 22시 22분이면. 금전에는 2021년 12월 달에도 2가 9개입니다. 네? 그러면 금년 12월, 내년 1월, 내년 2월 세 번의 치맥 파티 할 수가 있네요. 네. 지금 현재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서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러고 있어도 함께 치맥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서로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가? 지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이 두 후보의 사진 중에서 가장 다정해 보이는 사진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포토샵 좀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예, 제가 포토샵으로 열심히 만든 겁니다. 구글에 있는 그죠? 치맥 파티의 백미는 그래도 치킨이 1등이고요. 그다음 맥주 아닙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감자칩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샐러드도 빠지면 안 되고요. 자, 리앤리 치맥 파티 2022년 2월 22일 22시 22분 전부 다 쨍 하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것. 대선을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치맥위원회 이런 위원회 이거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치맥위원회. 왜? 더불어민주당 치맥위원회를 만들면요. 치맥은 뭡니까? 젊은이들의 상징이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치맥 아닙니까? 저도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 하면 참 우리 아들도 좋아해서 한 번씩 합니다만은. 예. 더불어민주당 치맥위원회 만들라고요. 아니면 우리도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걸 만들면 되고요. 예, 젊은이들 2030, 예, 특히 또 젊은 여성들 치맥하면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에도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네, 열일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22일 22시 22분에 치맥 파티 할 때는 이가 9개가 모입니다. 2022년 1월 22일 22시 22분이면 이가 또 9개가 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가 10개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22시 22분이면 이가 10개 모입니다. 자, 리 앤 리 대통령 후보와 총괄 선대본부장이 쨍하고 맥주잔을 부딪히는 그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거 전략상의 아이디어, 밴드웨건 효과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올림픽 때, 일본 올림픽 때 우리 펜싱 재밌게 봤잖아요. 여태까지 펜싱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죠. 그죠? 펜싱 재밌는지 몰랐죠. 몰랐는데 이번에 금메달도 따고, 남자 사브레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여자 에페에서는 뭐 은메달을 땄죠. 예, 그래서 우리도 펜싱을 또 보게 되고, 또 최근에 여러 예능 프로에서 그 선수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풀어내고 하면서, 아, 펜싱이 참 재밌는 운동이구나 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죠? 뭐 양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펜싱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는데 잠깐 한번 우리 펜싱 한번 훑어볼까요? 이 부분도 우리 선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룰 한번 봅시다. 룰 한번 보면 플레레는 상체 찌르기만 가능합니다. 플레레는 상체만 찌르게 됩니다. 먼저 공격 자세를 취한 선수에게 공격권이 주어지고 먼저 상체 찌르기만 가능합니다. 자, 에페는 전신 찌르기입니다. 예, 전신 찌르기가 되고, 이 전신 찌르기에 1과 2분의 25분의 1초 이내에 동시에 찔렀을 경우 두 선수 모두 득점을 하게 됩니다. 삑 하고 양쪽 다 불이 오는 경우는 25분의 1초 이내에 동시에 찔렀을 경우 됩니다. 에페는 전신 찌르기. 사브르는 찌르면서 배기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찌르면서 배기까지 하고 동시에 가능한 운동이 사브르다. 그런데 펜싱의 종류와 공격 부위를 이렇게 놓고 보면 플레레는 상체, 팔과 머리, 다리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에페는 전신 찌르기이기 때문에 상대방 다리에 이렇게 막 하게 하는 건 에페 종목이고요. 사브르 종목은 찌르고 또 베는 것, 그죠? 베는 것까지 가능하고, 펜싱 경기 시간은 3분 3라운드고 한 선수가 15점 도달하면 경기가 끝나고요. 사브르 선수는 한 선수가 1라운드에서 먼저 8점 득점하면 자동으로 2라운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비디오 판독 요청하는 거 보셨죠? 그죠? 비디오 판독 요청할 때 정중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서 판독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선수는 무릎을 딱, 구봉길 선수가 그 전문인데 무릎을 딱 꿇고 아주 정중하게 딱 비디오로 이렇게 하면 심판이 이렇게 들어준다고 한 얘기를 예능 프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뚜쉐. 이 뚜쉐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드린 건 뚜쉐를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자, 펜싱, 뚜쉐는 터치, 영어로 터치, T-O-U-C-H, 그 뒤에 e가 들어가서 뚜쉐, 프랑스어 불어로는 뚜쉐지만 영어로는 터치예요. 네. 자, 이 뚜쉐는 뭐냐면 이 펜싱이 중세 시대 때부터 행해졌는데 지금도 보면은 양쪽에 좀 다 전자 이런 거를 장비를 막 있고 딱 타치되는 순간 이 불이 뿅 오면서 이 전기적인 속도로 체크하는 정도로 민감한,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경기에서 이런 장비가 없는 중세 시절에는 승부를 어떻게 가렸을까라는 거예요. 승부를 어떻게 가렸을까? 그때는 의외로 해결책이 간단했던 겁니다. 자, 펜싱에서 누가 칼에 맞았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냐? 심판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관중도 아니고 바로 칼에 맞은 사람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에 맞은 본인이 손을 들고 제가 맞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판단이 일어나는 베이스가 펜싱에서 승부를 가리는 가장 기본 베이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에서도 이거는 동시에 불이 들어왔지만 이건 내가 맞았어 하면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고, 그럼 심판들은 다시 또 그거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을 판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선수들의 한 선수가 손을 들므로 해서 바로 진행 빨리 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거는 억울해라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에 저 선수는 뚜쉐를 잘하는 양심적인 선수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을 때에 그 선수에 대해서 그 선수가 이의 제기를 할 때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실 우리 여야가 아니라 우리 그저 빅2 후보만 해도 아니 그게 굳이 또 대선 후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누구나 흑역사도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럼 내 잘못을 스스로 그래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뚜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앞에 두고 있다면 참 풀어가기가 쉬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막 치열하게 지금 싸울 때는 나만 그냥 옳고 나만 그냥 잘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인정할 것 딱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후보 간에도 그렇지만 우리 지지자 그룹, 또 함께 가는 동반자 그룹에도 필요한 그런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뚜쉐라는 거를 말씀드려서 펜싱 잠깐 둘러봤는데요.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 뚜쉐. 자, 아무튼 우리 펜싱 선수들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고요. 참 메달까지 따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펜싱이라는 운동이 참 재밌다. 그리고 그거를 또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합니다.